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고 있는 테디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첫 경기죠. 일본 야구가 오늘 없는 날이기 때문에 6경기, MPB까지 포함해서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주말부터 흐름이 많이 좋았습니다. 일본 야구, 그리고 구기아는 3연승, 일리아 2연승, 그리고 어제, 오늘 전부 메이저도 이렇게 거의 거의 지금 다 맞추고 있는데 이런 흐름 끊기지 않게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PB부터 좀 가볼까요? 근데 제가 뭐 박스 이렇게 보면은 박스 얘 엄청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데서도 픽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 15박스, 20박스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왔을 때 메이저리그는 주력 2박스랑 부주력 하나 이렇게 3개 그리고 일리아 크보는 2개 합쳐가지고 주력 2개 그리고 이제 부주력 하나 이렇게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제가 멘트는 KBO 리그만 하는데 어, 영상을 올리는 거는 KBO 리그만 하는데 오늘은 MPB가 한 경기니까 MPB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시안에서 열리는 이제 한신과 니오넴의 경기고요. 일리아는 이 한 경기가 있죠. 무라카미 쇼키 대 호소노 하루키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입니다. 일단 한신부터 좀 알아보면 지난주에 좀 방망이가 좀 많이 아쉬웠죠. 원래 이제 방망이 기대치가 이렇게 좋은 팀은 아닌데 최근에 뭐 꾸준히 좀 방망이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힘겹게 2승을 좀 거뒀다. 근데 승을 거두는 패턴들을 보면은 선발 투수들이 거의 뭐 캐리를 했어요. 그죠? 니시하고 이제 사이키로토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이제 캐리한 경기를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한신이 최근 교류전에서 이제 불펜도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발 투수의 역할이 그만큼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니오넴 역시 최근에 좀 경기력이 좀 좋지 않죠. 전반적으로 이 선수들이 니오넴이 홈에서 굉장히 방망이를 잘 쳐요. 근데 지난 홈 6연전에서 2승 1무 3패로 다소 좀 많이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불펜의 불안감. 불펜의 불안감이 니오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자, 무라카미 쇼키. 이 선수 뭐 작년에 뭐 너무 잘 던졌던 선수인데 올해는 조금 좀 좋지 않습니다. 그죠? 시즌 출발은 괜찮았는데 5월 14일 주니치전 이때 이제 139 투구. 일본 야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로테를 우리나라처럼 4일 로테, 5일 로테를 안 들고 6일 로테를 돌아요. 그래서 경기당 이제 투구수를 많이 가져가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한데 이 선수가 이제 2년차 선수인 걸 감안하면 그래도 경기당 139를 던진 거는 좀 너무 많이 던지게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경기를 졌어. 그러니까 선수한테도 좀 심리적으로도 좀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고 이 경기 이후에 좀 무라카미 쇼키가 이제 폼이 좀 망가졌어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 경기 이후에 좀 데미지가 있을 법도 하니까 중간중간 로테 조정을 조금 해줬거든요. 휴식을 조금 더 부여를 해줬는데 어쨌든 이제 감독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줬는데 그 이후에 피칭이 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는 이제 오릭스 경기였는데 8이닝 4실점 11 피안타를 허용을 했고요. 아무튼 그 경기 이후에 세 경기 좀 꾸준히 좋지 않다. 근데 그 경기 이후에 딱 세 경기를 던졌거든요. 근데 세 경기 중에 잘 던진 경기 한 경기 있었는데 그 경기가 홈 라쿠텐전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 홈에서 좋았던 기억을 좀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호소노 하루키 이 선수 이제 대졸 신인 선수고요. 오늘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데뷔전인데 이제 홈이 아니라 이제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원정이 여기가 이제 고시엔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야구를 할 때 좀 뛰어범직도 한데 이 선수 고시엔에서 뛰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생 오리지널 첫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자완인데 구속이 최고 구속이 158 정도 찍혀요. 그러니까 구위가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평균 구속은 150 초반, 150 언저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군 기록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2군에서 이제 7경기 선발을 던졌고요. ERA는 1.54, 뭐 나름 괜찮았죠. 2군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시절부터 이제 좀 문제로 제기돼 왔던 게 이제 제구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2군에서는 구행당 볼넷이 3.5니까 나쁘지 않아. 그지? 쏘쏘하죠.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KBO 리그 기준으로는 거의 리그 평균이기 때문에, 물론 일본 야구 기준으로는 리그 평균보다 높은 수치긴 한데, 아무튼 생각보다는 볼질을 그래도 2군에서는 좀 잡아왔다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구인당 삼진은 7.7개, 삼진은 조금 아쉽죠. 예. 그래도 2군의 이제 본래 수치를 볼 때는 그래도 나름 좀 기대를 좀 해봄직도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상대가 또 이제 또 한신 방망이기 때문에, 한신이 방망이를 그렇게 잘 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 깜짝 호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가지고 가지만, 오늘 경기가 이제 데뷔전이기도 하고 원정 경기고, 그리고 나름 볼질의 이슈가 있는 선수가 데뷔전이고 원정이다.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느껴지기는 하죠, 그죠? 예. 그래도 저는 뭐 기대치가 그렇게 없는 선수라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볼 때 사실 한신 쪽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예, 쇼키가 무라카미가 최근에 이제 좀 불안감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세 경기 좀 유일하게 잘 던진 경기가 홈 경기였고, 예, 오늘은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좋아진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니오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망이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예, 방망이 기대치가 높은 팀인 거는 분명한데, 방망이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홈보다는 조금 아쉬운 그런 방망이를 보여주는 니오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호소노 하루키 이 선수를 한신이 그렇게 쉽게 공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예, 아무래도 이런 선수들은 경기 초반에 이제 위기가 이제 올 가능성이 좀 아주 크거든요. 1, 2회. 그죠?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야구를 봐오다 보면은. 근데 그런 첫 번째 위기를 잘 넘겨내는지, 이런 부분이 경기의 향방을 가르는데 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나름 저는 그래도 이 정도 선수라고 하면, 이 정도 2군에서 던지고 온 선수라고 하면 기대치가 아예 없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신 승, 한신 마햄, 그리고 5.5 기준치에는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언어바는 호소노 이 선수 손에 좀 달렸다고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죠? 이 선수가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언어바가 좀 달린 경기이기 때문에 언어바는 좀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언어바 쪽에서 양 팀 다 최근에 좀 불펜에서 좀 불안감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고요. 근데 두 팀 다 이렇게 방망이가 좋진 않아. 최근에 니오넴이 당연히 이제 방망이 기대치는 앞서 있지만, 니오넴도 최근에 기복이 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한신 니오넴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과 NC의 이제 잠실 매치업.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하나 키움을 상대로 3승 3패, 이제 뭐 5할은 좀 가져갔습니다. 이제 곽빈이 화요일, 일요일 이렇게 두 경기 나왔고, 이제 곽빈이 좀 최근에 좀 폼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기들을 좀 패배하면서 3승 3패로 좀 마무리가 됐고, 전반적으로 좀 방망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한 주긴 해요. 예. 제가 상대했던 매치업 투수들을 쭉 보니까 투수들의 퀄이 좋은 투수들을 많이 만나긴 했는데, 그런 걸 감안해도 전반적으로 좀 방망이가 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NC는 이제 홈 6연전을 치렀습니다. 이제 좀 안 좋았던 NC의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심 타선들도 잘 맞고 있고, 데이비슨이 요즘 또 방망이가 아주 좋죠. 중심 타선이 좀 살아나면서 4승 2패. 길었던 연패 이후에 이제 나름 좀 괜찮은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NC다. 자, 오늘 브랜든 대 임상현인데요. 브랜든,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티어를 좀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 선수가 작년 시즌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타임이 아니라 시즌을 한 3분의 2 정도만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잘 던질 수 있는 여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타고리그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성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하락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죠. 예. 최근 세 경기는 모두 이제 6이닝 3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최근에 역시 폼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6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전부 이렇게 찍었고, 그래도 퀄스는 좀 찍어지고 있다. 나름 1인분을 해주고 있다. 라는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고, 피안타는 이제 경기별로 조금 피안타율은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최근 기준으로. 예. NC는 올해 벌써 이제 세 번째 만남이고요. 6이닝 3실점, 5이닝 무실점 쏘쏘했습니다. 나름 NC 상대로는 꾸준히 좀 잘 던졌더라고요. 임상현
올해 신인 선수고 이제 상원고 졸업한 2라운드 전체 15순위 지명을 받은 선수입니다.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는 좀 썩 좋지 않았고 그래도 좀 좋았던 점은 첫 등판에서 5.2이닝을 먹어줬어요. 5.2이닝을 먹어주면서 그래도 나름 1인분을 했다. 뭐 5실점 하긴 했지만 신인 선수가 이 정도 이닝 먹어준 것도 칭찬받을 일이죠. 두 번째 경기 이제 KT전이었는데 2.2이닝 6실점 6볼넷. 아무래도 이제 신인 선수들은 이제 볼넷 이슈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동반을 좀 하게 되는데 역시 오늘 이제 원정이라는 거 그죠? 앞선 두 경기는 전부 홈에서 등판이었고 오늘 원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넷 리스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확실히 뭐 두산 사이드를 안 보기 좀 어려운 그런 경기인데 좀 리스크들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브랜든이 최근에 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NC 방망이도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역시 이제 뭐 무실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최근 브랜든이 계속 이제 3실점씩 나오고 있으니까 무실점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임상현 선수 역시 뭐 아직 좀 다듬어지지 않은 선수라 가지고 이제 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없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좀 센 투수들을 만나긴 했지만 두산이 방망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부분에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오늘 경기는 뭐 두산을 좀 봐야 되는 경기 두산 승마 그리고 9.5 기준치에는 역시 이제 오바가 이제 한번 해볼 만한 언오바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 지난주 역시 이제 불펜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두산은 이제 계속 불펜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일정을 항상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하루 쉬고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데미지가 있을 법한 선수들이 있고 다행인 거는 핵심 불펜들이 일요일 날 등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 불펜들이 이틀 쉬었기 때문에 오늘 박아볼 불펜들 그런 퀄리티들은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라파 삼성과 SSG.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아주 뭐 경기력이 좋았죠. 아주 뜨거웠죠, 그죠? 뭐 선발 쪽에서 원사이드하게 그냥 밀려버리는 경기들을 주중에 다 잡았죠. 근데 그렇다 다 잡은 게 이제 대단하긴 한데 그 경기들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펜들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 두 경기를 전부 NC 역배를 줬죠. 일요일은 역배가 아니었나? 근데 역시 두 경기 연속 불펜에서 좀 문제가 좀 생겼고 오늘도 좀 마찬가지예요. 하루 쉬기는 했지만 불펜에서 지금 데미지들이 꽤 있어 보이는 또 한 주라고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 일정이 너무 팍팍했기 때문에 지난주 주말에 경기를 패배하면서도 또 투수들은 또 나름 썼거든요. 쓰고 졌기 때문에 그 부분. 근데 전반적으로 역시 뭐 경기력들은 이제 상당히 좋았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 좀 아쉬운 패배를 좀 당했기 때문에 좀 기세가 좀 꺾일 법도 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최근에 방망이 꽤나 뭐 괜찮습니다. 삼성이 그죠? 홈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SSG 역시 이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죠? 방망이 SSG도 이제 한동안 연패 타다가 최근에 이제 방망이가 좀 잘 맞고 있기 때문에 방망이를 기반으로 요즘에 좀 좋은 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고. 이승민 이 선수 이제 선발과 불펜을 좀 오가면서 이제 기회를 좀 받고 있는데 역시 뭐 이렇다 할 모습은 없습니다. 직전 경기가 이제 간만에 나온 선발 경기였는데 3.2이닝 4실점, 피홈런 2방을 허용을 했고요. 올 시즌 9인당 피홈런 수치가 2.87개니까 너무 끔찍한 수준이죠. 사실 이건 9인당 피홈런이 리그 평균이 한 올해가 탱탱볼 리그 기준으로 0.9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은 9인당 하나 이상을 맞으면 많이 맞는다고 하는데 2개 이상 맞는 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사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뭐 이제 기대할 게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선수가 그래도 나름 뭐 변화구에는 또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위기를 이제 한번 잘 넘기면 조금 이제 말리게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최근에 SSG 방망이를 생각한다고 하면 혹시 뭐 오늘도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앤더슨도 좀 얘기를 해볼 거리가 좀 있는데 일단 직전 경기 기아전에 3이닝 4실점 9피안타로 좀 흔들렸는데 이게 약간 이제 쿠세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 상대를 했던 기아 쪽 이제 대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쿠세가 어느 정도 좀 털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두드려 맞는 게 사실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죠? 이 선수 워낙 구위가 좋은 선수라서. 네.
일단 이 선수 지금 구인당 삼진 비율이 14개 정도 나와요. 보통 리그 평균이 7개니까 아무리 스몰 샘플이라고 감안해도 리그 평균이 2배 이상. 워낙 이제 구속이 좋고 높은 타점 뭐 이런 장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역시 기대감이 좀 있다. 라는 거가 하나 있고 라팍 첫 원정 뭐 이런 거는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역시 이제 오늘도 잘 던져줄 거라는 기대를 좀 충분히 해볼 만한 선수긴 한데 직전 경기에서 약간 쿠세 노출 이슈가 있던 선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살짝 좀 걸리는 좀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뜬볼 기질이 있어가지고 피홈런도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삼성이 이제 최근에 또 홈런 페이스가 좋죠. 라팍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좀 해봤을 때 역시 뭐 SSG 사이드를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일단은 SSG가 라팍 원정 3경기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선발에서의 차이도 꽤나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역시 SSG 승마 요 정도를 좀 봐야 되는 경기인 것 같고 하나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앤더슨의 그 쿠세 이슈. 그 쿠세를 기아만 잡은 것인가? 삼성도 눈치를 챈 것인가? 그런 부분들 아니면 쿠세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나왔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봐요. 자 다음 경기 KT 롯데. KT가 저도 이제 KT 편파를 10년째 하고 있지만 이제 KT가 진짜 경기력이 좀 심각하죠, 그죠? 지난주는 이거는 뭐 KT 팬들 입장에서는 뭐 해체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지난주 이제 1승을 거뒀습니다. 이진영 코치가 잡아내지 않을까요, 구세?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쿠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SSG도 그리고 앤더슨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좀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본인들도 알고 있을 테니까. 작년에 뭐 이런 선수가 있었죠. 산체스도 약간 이랬죠. 예. 작년에 이제 산체스가 좀 이제 쿠세가 이제 시즌 중간에 약간 노출이 좀 됐었는데 이제 그걸 좀 조정해가지고 이제 후반기에 좀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KT 롯데. KT가 좀 심각합니다. 그죠? 방망이도 이제 단단히 식어 있고, 수비에서의 문제점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불펜에서의 불안감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전형적으로 안 되고 있는 KT입니다.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롯데 이제 대단했는데, 롯데는 지난주 대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승 3패로 마무리가 됐어, 그죠? 일요일 경기가 많이 아쉽겠죠? 아무래도 이제 롯데 역시 그 주에 불펜을 좀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 그런 부분이 좀 나왔던 것 같고, LG도 아주 뭐 뜨거웠죠. 근데 확실히 일요일 경기를 좀 패배한 게 롯데 같은 팀들은 이제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팀이다 보니까 일요일 경기를 패배한 게 좀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해봐요. 엄상백 최근에 좀 폼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엄상백이 이제 구속이 좀 맛이 좀 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구속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커맨드도 조금 안정감이 좀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많이 던지기 시작한 커터도 꽤나 좀 재미를 좀 보고 있고. 직전 경기 5이닝 그 6이닝 5실점 2피 홈런으로 이제 흔들렸는데 이게 엄상백이 잘 던지던 경기도 경기 막판에 힘 빠질 만한 타이밍에 홈런 이렇게 꽝꽝 맞아서 경기를 날려버리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뭐 이기긴 했는데 요게 딱 이제 그런 케이스고 이게 상백이한테 되게 자주 나와요. 요즘에 제가 폼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폼이 좋게 가다가도 경기 후반에 힘 빠질 때 또 꽝. 그게 이제 몇 점짜리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엄상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최근 5경기 뭐 나름 잘 던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정도 제외하면은 꾸준하게 퀄스 그리고 퀄스에서 나름 괜찮은 정도 실점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 5경기 중에 3경기가 홈 경기인데 홈에서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요. 제구 안정감이 아무래도 더 있는 것 같아 원정보다는. 올해 이제 롯데는 2번 만나가지고 홈에서는 잘 던졌고 원정에서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상백 역시 저는 뭐 오늘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고 봐요. 최근에 던지고 있는 엄상백의 폼을 봤을 때는.
자, 한현희도 요즘 좋죠, 올해, 그죠? 예, 올해 나름 불펜에서 롱 rel리버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었던 한현희고요. 예, 최근에 이제 선발 기회를 좀 받고 있죠. 예, 두 경기 모두 잘 던졌습니다. 예, 키움 상대를 할 때 제가 이거는 좀 한현희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선수가 선발로 결국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체인지업 때문이거든요. 예, 체인지업이 약하다 보니까 좌타자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선발에서 이제 항상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한현인데 그 좌타 라인이 강한 키움전에도 한번 나름 잘 던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제 구위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예. 결국에 체인지업이 약한데 좌타자를 이기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불펜 투수하고 비슷해. 힘으로 이겨야 돼, 힘으로. 어,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시즌 초기도 하고 지금은 좀 이제 폼이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한년이죠. 예. 양팀 모두 이제 불펜 쪽에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불펜 일정이 지금 하루를 쉬었는데도 데미지가 있을 만한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요일 날도 그런 부분이 나왔죠, 그죠? 예. 불펜들이 조금 이제 지쳐 있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불펜에서의 불안감이 오늘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고 KT는 뭐 일정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KT가 이제 김민을 제외하면은 필승조 라인에서 박영현, 손동현, 김민수 최근 모두 좀 불안한 모습들이 좀 나와요. 이게 필승조 라인들인데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제가 보기에는 선발 쪽에서는 둘 다 좀 괜찮게 던질 것 같아. 근데 불펜 쪽에서 이제 누가 이제 가져가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롯데 사이드를 보는 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좀 보여지긴 하죠. 근데 형들 잠깐 나는 오늘 묘하게 롯데 KT가 이것 같네. 그냥 이거는 저도 이제 머리로 이제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저도 롯데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왠지 느낌이 KT를 10년을 해본 느낌도로 이러다가 이제 한번 이기는 게 KT거든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해봅니다. 네. KT 승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기아 대 LG 챔피언에서 펼쳐지죠. 예, 기아 LG.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제가 이제 만나봤잖아요. 예, 지난주 이제 4승 2패로 이제 괜찮았죠, 기아가. 괜찮았는데, 주말에 제가 만나본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방망이 괜찮다. 그리고 불펜에서의 이제 불안감들이 최근에 좀 있었던 기아잖아요. 근데 지금 불펜 폼이 많이 회복이 됐다. 특히 필승조 라인들이 상당히 볼이 괜찮았다. 장현식이나 이제 전상현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좀 폼이 좋았고 이제 정혜영이나 최지민 선수가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 두 명의 우완이 상당히 좀 폼이 괜찮아 보였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일요일 날 좀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비바를 좀 너무 못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막 자꾸 병살이 되고 막 더블 플레이 되고 그러면서 경기가 좀 꼬이긴 했는데 저는 주말 3연전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방망이 감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 LG가 이제 지난주에 좀 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예, 삼성한테 이제 이겨야 될 경기들을 다 내주면서 이제 연패를 탈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엘클라시코에서 조금 이겨내면서 분위기를 좀 올리는 LG인 것 같고요. 양현종 올 시즌 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거의 뭐 이제 회춘 모드였는데 시즌 초반에는 근데 최근에는 좀 폼이 좀 다소 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예, 최근 3경기 실점을 보면 6실점, 3실점, 5실점, 실점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3경기 연속 피홈런을 한 방씩 좀 맞고 있다. 예, 아무래도 양현준 선수도 이제 힘이 좀 떨어지면 이게 큰 거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 게 있고 올 시즌 홈에서 8경기 던졌는데 8경기 동안 피홈런이 6방이니까 그리고 LG를 상대하니까 이 피홈런 부분이 오늘도 문제가 좀 될 가능성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뭐 양현종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나름 이제 뭐 실점을 좀 하더라도 이닝을 좀 끌어준다라는 뭐 장점은 있어요. 예. 뭐 LG는 올해 이제 처음 만나고요. 이제 작년 LG 상대로는 성적이 이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손주영, 올 시즌 이제 선발로서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손주영이고요. 이제 어엿한 선발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올해 손주영이긴 합니다. 예.
잘해주고 있다는 점은 좀 명확한데 저는 이 선수를 이제는 살살 흐린 눈을 하고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이 선수가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뭐 풀로 돌아본 적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슬슬 배터리가 나갈 타이밍이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최근 세 경기 보면은 세 경기 전부 3실점을 기록을 했고 이제 불감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올 시즌 이제 기아를 만나서 이제 한 경기는 잘 던졌고 한 경기는 못 던졌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기아를 보면은 박마이가 좀 괜찮다고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손주영 조금 고전을 좀 하지 않을까 정도 예상을 좀 해보고요. 일단 양 팀 다 역시 방망이에서는 좀 기대치가 있는데 선발 쪽에서 좀 불안감이 좀 나와요. 둘 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선택이 조금 어려운 양 팀의 좀 맞대결인데 저는 아 참 일단 불펜은 형들 양 팀 다 하루 쉬긴 했는데 양 팀 다 불펜 소모가 핵심 라인들 쪽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시즌 초중반 흐름에 따라서 경기를 좀 놓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아도 필승조 4명을 이틀 연속 썼고 하루씩 쉬긴 했지만 LG 같은 경우에 뭐 말할 것도 없죠. 에콜라시코 한다고 불펜들을 좀 많이 썼고 그리고 약간 이제 걸리는 부분은 LG가 방망이를 최근에 좀 잘 치다가도 원정 가서 좀 방망이가 좀 아쉬웠던 좀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기아 원정에서도 경기당 3.3점이더라고. 기아 원정에서도 좀 안 좋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조합했을 때는 역시 양현종, 최근에 양현종은 좀 믿기가 어렵지만 기아 사이드를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아 승 보고 10.5 기준치에는 역시 오바, 오바. 선발들이 좀 불안하다. 그쵸. 근데 이제 뭐 양 팀 다 이제 상위권에 있는 팀이고 순위 싸움을 좀 하고 있는 팀들이라서 경기를 이렇게 확확 놔버릴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주말에는 둘 다 좀 많이 썼어 불펜들을. 그래서 오늘 운영이 좀 어떻게 나올지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1위 싸움을 해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좀 치열하게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쿠어스 필드죠, 여러분. 오늘은 오늘 쿠어스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청주 맞죠? 청주면 쿠어스지. 청주 맞습니다. 그 나라별로 이제 쿠어스 필드가 한 팀 그 한 구장씩 있잖아요. 메이저리그는 이제 콜로라도. 그리고 이제 일본은 야쿠르트. 그리고 KBO 리그에는 이제 청주 구장이 있죠. 일단은 한화가 지난주에는 이제 3승 3패로 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한화가 최근에 왠지 이제 홈에만 좀 돌아가면 방망이가 좀 식고 좀 분위기가 식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일요일 날 선발 투수의 호투에 힘입어서 나름 한 경기를 좀 챙겨서 그래도 기본빵은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방망이는 그런대로 조금 괜찮게 쳤거든요. 방망이는 좀 쳤는데 좀 아쉬운 게 확실히 좀 타이트한 경기 그런 경기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경기들에서 좀 맥없이 져버리는 경기들이 좀 나왔던 게 키움 입장에서 좀 아쉬울 만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류현진 최근에 류현진은 정말 좀 뭐 좋은 모습이죠, 그죠? 시즌 초반에 이제 원정, 특히 이제 ABS 적응 때문에 이제 좀 고생을 좀 했던 류현진인데, 최근에는 이제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성적을 좀 찍어주면서, 이제는 좀 안정세로 좀 들어선 게 아닌가 싶고요. 리스크로 좀 꼽아볼 만한 거는, 이 선수가 이제 좀 피안타율은 좀 계속 높아요. 피안타를 좀 많이 맞고 있어. 근데 그런 부분을 상쇄하는 게 이제 류현진 특유의 어떤 위기 관리 능력. 지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죠. 두산전에 6이닝 2실점했는데 피안타를 6개 맞았으니까 확실히 좀 위기가 많았고 근데 위기 관리를 좀 잘 해내면서 잘 던질 수 있었다. 청주구장이다 보니까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피홈런인데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구인당 피홈런이 가장 낮은 선발 투수입니다. 아게른이 고맙습니다. 올 시즌 이제 피홈런이 한 번밖에 없다고 제가 늘 이제 경기를 던질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리그 선발 중에서 가장 피홈런 수치가 적은 선수입니다. 오늘 이제 청주구장에서의 등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김인범 이 선수 이제 좀 위태위태 불안불안하지만 뭐 나름
로테를 좀 잘 소화해줬던 그런 선수죠. 근데 확실히 최근에는 좀 이제 빠따리가 좀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예. 최근 3경기 연속 4실점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로테를 한번 걸러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거의 이제 거의 10일 정도 휴식을 하고 오늘 좀 복귀하는 날이다. 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 순님 어서 오세요. 예. 이 선수가 시즌 초에 나름 이제 피홈런 억제를 좀 잘 해왔는데 그런 구간들에서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선수는 피홈런의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선수다. 던지는 스타일상. 예. 구속이 좀 느리고 뜬볼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시즌 초에는 그 부분이 나름 뭐 잘 억제가 되었죠. 예, 근데 최근에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 3경기 이제 40점씩 하는 경기들 중에서 2경기에서 역시 피홈런을 한 방씩 허용을 했습니다. 예, 오늘 쉬고 왔기 때문에 좀 좋아진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고 하영민 선수도 그렇죠. 예, 쉬고 와서 지금 3경기 연속 잘 던지고 있는데 로테를 한번 걸렸기 때문에 좀 나름 좋은 피칭을 좀 할 가능성도 좀 있기는 한데 오늘 청주구장에서의 등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예, 근데 이제 뭐 장점으로 좀 보여지는 거는 김인범 선수가 이제 직구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하는 선수고 그리고 하나 이글스는 중심 타선이 이제 우타 라인들이잖아요. 안치홍이나 최현성이나 이런 선수들이 전부 우타기 때문에 노시환이나 그 부분에 좀 장점은 좀 있는 선수라서 그런 점들은 좀 하나 포인트. 확실히 이 경기는 청주구장이라는 좀 변수가 좀 있어요. 그죠? 예, 아무래도 샘플이 좀 많지 않은 구장이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타자 구장으로 알려져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경기장에서의 경기는 아무래도 좀 경험이 많은 류현진 손 쪽에 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역시 최근 폼도 마찬가지고 예. 류현진의 손을 좀 들어줘야 될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가 방망이가 조금 죽은 감이 있기는 한데 이 양반들이 홈에만 들어오면 좀 그런데 오늘은 또 홈이지만 홈 아닌 것 같은 청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달라진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유난히 최근 들어서는 계속 홈에 들어오면 방망이가 안 맞아. 예, 근데 원정에서는 방망이를 잘 치거든요. 예, 근데 청주가 뭐 하나 홈이지만 오늘은 사실상 이제 원정에 가까운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기는 이제 한화 승마 그리고 10.5 기준치에는 청주긴 한데 오늘 제가 LA 다저스 언더를 줬다가 깨졌거든요. 경기 막판에 깨지더라고요, 열받게. 과연 이제 KBO 리그의 쿠어스필드는 언더가 날 것인지 오버가 날 것인지. 일단 언더를 보는 그 기준은 방망이는 최근 기준으로 키움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류현진이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는 거고 김윤범이 좀 폼이 좋진 않지만 김윤범이 한 번 그래도 좀 쉬고 왔으니까 그래도 막 엄청나게 털리기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아마 10.5 언더가 깨지는 시나리오는 키움 불펜 쪽에서 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한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발이 6이닝 정도 먹으면은 최근에는 조금 계산이 서거든요. 불펜에서. 예. 불펜이 좀 되게 헐거운 팀이지만 최근에 이제 김규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박상원이라든지 필승조 쪽에서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선수들의 폼이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선발이 6이닝 먹으면 좀 그래도 할만하다. 예, 그런 경기가 지난 일요일에 있었죠, 그죠? 예. 근데 확실히 이제 청주구장의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10점 언더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